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야기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액션! 왜 나만 해? 이 사연은 제가 아마 한 4년 전쯤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넓은 논밭에 친오빠와 단둘이 서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굉장히 큰 검은 소를 만나게 됐어요. 검은 소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소가 갑자기 쓰러져서 논두렁이로 굴러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이 소를 반드시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빠한테 "소를 세워야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빠와 저는 달려가서 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워낙 커다란 소였고 이미 쓰러진 상황에서 단 둘의 힘으로 이 소를 끌어올려서 일으켜 세우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꿈에서 깰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몹시 마음이 급해졌었는데 제가 소의 머리를 끌어안고 오빠에게 굉장히 다급하게 외쳤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소가 쓰러지면 안 돼." 그러고 나서 결국 소는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저는 꿈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3주 동안 딱히 별일은 없었는데 오빠한테 연락했을 때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꿈꾼 당일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집안 쪽 사람일 거다. 집안 쪽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갑자기 외삼촌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이상한 거는 바로 그 전날 한강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셨던 분이 그다음 날 못 일어나셔서 그대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아무런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어가고 계시는 상태였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월남전에 다녀오셨던 외삼촌이 아마 그곳에서 제초제나 다른 이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상하셨고 그게 이제 후에 발병이 됐을 거다 추측만 남겼을 뿐이에요. 삼촌께서는 쓰러지시고 나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상태로 몇 개월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다가 얼마 안 있어서 몇 개월 후에 3월 달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4 월이면은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쌀 때도 불구한데도 꼭 어느 날짜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월 둘째 주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들어가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외삼촌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다음 날 새벽에 장례식장에 가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발인까지 무사히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삼촌이 발인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일 주일이 채 안 됐던 기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본가에서 잠을 청하고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꿈에서 돌아가신 외삼촌과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가 나란히 계시는 꿈을 꿨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의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안겨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막내딸 손녀 지광이에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안부를 여쭙고 "할아버지 혹시 삼촌 데리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 외삼촌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드려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고 외삼촌께 갔어요. "외삼촌 많이 힘드셨죠? 또 인제 괜찮으니까 편하게 가세요." 하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안아 드리고
두 분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깨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도 꿈에서 몇 번 배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낯설지는 않았고 마지막까지 배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듣기로는 엄마의 꿈속에도 외삼촌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 뭔가가 뭉클하네요. 또 마지막이 네. 인사를 다 작별 인사라고 별 해야 되나? 인사하시고 가신다는 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정말 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그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그게 있을까요? 궁금하셔서?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속적이던 좀 무속인이 아니던 어쨌든 꿈속에서라도 돌아가신 분을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잘 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승에서 그 원과 한을 풀고 이승의 연을 끊고 이제 저승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부분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무속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 어머니한테도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49제라 그래서 49일 동안에 돌아요, 집안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안에 돌아가신 분 꿈에 나타났다. 근데 이제 49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꿈에 나타난 건 정말 인사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49제 전이었을 거고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네, 인사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검은 황소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꿈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선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몽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한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강님은 한번 길이 열렸던 분이잖아요. 그렇구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운이라는 걸 탔기 때문에 선몽을 꿨던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 근데 이제 검은색 황소는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 검은색 네? 말 그대로 군웅이에요. 군웅. 그러니까 저희 무속적으로 표현하면 군웅이라고 표현을 해요. 군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죽음의 좀 그런 걸로 좀 표현이 많이 되는데 검은색 황소가 많이 뛰어갔다면 사르셨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꿈풀이로 본다면. 근데 검은색 황소가 쓰러졌다는 건 군웅이 이미 몸 안에 들어왔고 군웅의 색깔이 보여졌다라는 건 안 좋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호사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갑자기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선몽을 꾸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그 선몽을 꾸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인사도 잘 하셨고 또 외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진짜 음. 다행일 근데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 와서 또 품에 안겨주시고 또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 길은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그 외삼촌한테 편하게 가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 그 소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 게 너무 아유,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죄송스러웠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황소를 어떻게 사람이 세웁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의 탓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지강님의 사연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